자, 이렇게 되면 월 120만 원에서 또는 140만 원 정도의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동일한 아파트의 월세가 130만 원에서 150만 원 가량 됩니다. 집을 매수하게 되면 내는 돈은 대출 원금도 같이 이자도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임차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월세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이거 잘못 판단하면 몇 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9일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자에게 유리한 시장인데 이 시기가 지나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 겉과 속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 분위기 또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일부 소위 인기 지역 같은 곳은 10억대까지 오르는 분위기입니다만 지방 또는 비규제 지역에서는 실거주자들 중심으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곳은 매물이 많다 보니 6억대 아래이면서도 호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시장의 움직임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요.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핵심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세금이죠.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토어제 지역과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 소유자가 당 지역 내의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장특공 혜택이 사라지고 종부세 같은 보유세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똘똘한 한 채를 남기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추가 주택이나 그 이외의 지역의 주택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재는 평소보다 매물이 많은 상태이죠. 자, 그런데 5월 9일 이후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자, 왜일까요? 5월 9일까지 계약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세금 부담 때문에 팔 수도 없고 또 다주택자들이 굳이 팔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내놓고 있는 매물도 거두어 들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즉, 지금은 매물이 많은데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은 매물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가격 협상도 가능한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선택지가 많고 급매도 나오고 가격도 조정이 가능한 그런 시기라는 거죠. 얼마 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습니다. 매번 2년마다 지금 사야 하나? 더 오를까? 떨어지진 않을까? 기다려야 하나를 매번 고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엔 결정을 내리셨죠. 지금은 그 집에 입주해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대출이 있기 때문에 매달 부담은 생겼죠. 하지만 계속 고민해야 하는 불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신 겁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죠. 서울이나 10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가격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으면서 부담이 가능한 선에서는 바로 지금이 매수의 적기입니다. 지금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임차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곧 전세나 월세 물량이 점점 사라지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빌리는 비용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고객의 경우도 5년 정도 된 신축 33평을 매수하셨는데요. 매매가는 4억 4천만 원.
70%를 대출을 받았고 3억 800만 원 가량 돼요. 다자녀인데 두 자녀가 있어서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었고 기간은 최장 30년. 다행히 3% 후반대의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월 120만 원에서 또는 140만 원 정도의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동일한 아파트의 월세가 130만 원에서 150만 원 가량 됩니다. 집을 매수하게 되면 내는 돈은 대출 원금도 같이 이자도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임차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월세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한 부분인데요. 지금 정책상 앞으로는 대출이 더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생각해보면 정부는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규제를 했지만 그 여파로 정말 실거주를 해야 할 무주택자들의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었죠. 서울처럼 몇 억이 아니고 그냥 몇 천만 원이 부족해서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매물이 많고 또 현재까지 일부 지역은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은 오르게 되고 전세 대출 한도 축소 그리고 보증 비율 인하로 인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게다가 정부의 정책 기조상 대출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죠. 대출이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라면 지금은 진지하게 내 집 마련을 고민해 볼 타이밍입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이건 보셔야 되겠죠. 아무 집이나 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입지, 자, 그리고 가격, 본인의 자금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망설이는 사람과 결정하는 사람이 갈리는 시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한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